누굴 상대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네, 그 땅의 점유자를 상대로, 네,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 지금 아파트죠. 네, 아파트는 그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권이라서 네, 그, 저기 아파트 동호수 갖고 있는 사람들 아마 모두를 상대로 해야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네. 소송이 사실상 힘들죠. 뭐. 힘들다고. 예.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이게 뭐 감정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치료 감정을 해야 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만약에 월 한 뭐 10만 원이라 칩시다. 예, 월 10만 원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네, 만약에 100명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 네, 한 사람당 얼마를 청구해야 되겠습니까? 네, 100원씩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소송이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선생님 판단하셔야지. 이게 예,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재판하기 어렵죠, 사실상. 그러면 소송을 하면 판사가 이걸 조정합니까? 누굴 상대로 하라고? 음, 사람이 만약에 한 100명쯤 되면은 네, 쉽게 말하면 통달하는데 한 1년 걸려요, 최소한. 100명 정도 기준으로 하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100명한테 1년 동안 송달을 합니다. 네, 송달해가지고 1년 동안 다 송달시켜 놓으면 그때부터 재판이 스타트가 되는데요. 의견을 조율하기 힘들어요. 100명이면. 그걸 이제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뭐 그래도 하면은 그 당사자가 딱 한 사람이 되잖아요. 변호사 상대로 하면 되는데요. 네. 그게 막 이 사건 특성상 변호사 선임할지 안 할지도 좀 의문이고 그만큼 절차가 되게 번거롭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100명이기 때문에 1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넘어가면은 더 걸리죠. 더.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맞아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매로 내버리면 어때요? 예? 경매로 내버리면 어떠냐고요. 경매로. 선생님 법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 말씀 아니, 드리는데요. 경매를 하면 경매를 치는 사람들도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소멸시효는 대응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 소멸시효 가지고 저는 좀 걱정하는 취득시효, 건, 취득시효. 취득시효 가지고 걱정하는 건 그러니까 없는데. 그 걱정 안 하시면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누가 취득하든 간에 이거는 난제입니다, 난제.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감정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경매 나온다 그러면. 음, 4억에서 5억 사이? 그러면 한 뭐 1억 정도 떨어진다 칩시다. 네, 1억 정도로 떨어지면 누군가 잘 모르는 사람은 사겠죠, 그거를. 그죠? 돈 내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어쨌든 시세 4억보다는 한 25% 떨어진 가격에 샀으니까 이걸 내가 사용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재판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게 구조적으로 아니, 그런 자, 경우, 들어보십시오. 경우 이 없을까요? 구조에서 네. 사용료 청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거를 덤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용료 청구하면 되겠지. 싸게 샀으니까 남겠지라고 하는데 막상 사용료 청구를 하기가 어려워요. 어.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아파트가 오래되고 있으니까 재개발되면 내가 나중에 뭐 이득을 좀 얻겠지. 아, 그것도 이거 오래 걸리더라고.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착각에 빠져서 들어온 사람이 있죠, 이제. 경매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 근데 이게 전자수송으로 들어가면 송달은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소송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안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하면 성달하는 데만 만약에 1600명이라 그러면 성달하는 데만 한 3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네. 왜 그러지? 오래 걸립니다, 원래. 그럼 아파트 관리자는 상대로 해가 소송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은 자격이 안 됩니다. 안 돼? 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제가 제 말을 바탕으로 네. 나는 그래도 해야겠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그 중에서 10명 상대로 그냥 하고 싶다. 대표 소송이라도. 네. 그러면 이제 금액이 좀 낮아지죠. 소송은 좀 빨리 끝나고. 그 사람 상대로는 예를 들면 월 100만 원이다 치면 네. 그, 그 만약에 소송 대상자가 100명이라 치면은 1만 청구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했으면 소송이 되죠. 이제. 이게 분명히 아니 예를 들면
100명이 이제 원래는 잡을 피고인데 네. 100명까지 송달하고 하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네. 그중에서 한 명만 상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100만 원에서 100분의 1, 만 원. 만 원이죠. 네, 만 원만 되고.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죠. 그게 공동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일부 판결을 받는 거죠, 이제. 네? 일부만 판결 받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제 뭐 그 판결 받아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하면 당신들 소송하면 소송 비용 다 문다. 그렇게 해서 부담을 줘가지고 자진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재판하면 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한 재판, 이제 소위 말하면 리딩 케이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리딩 케이스에 판결이 나게 되면은 그 판결이 주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네. 판결이 없을 때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데 리딩 케이스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은 이제 그 판결에서 판결을 보고 수긍을 하는 거죠. 이제는 이제 지금 이 사건은 피고가 많은 사건이라 네. 피고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판을 좀 빨리 마치려고 그러면.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월 100만 원을 1600명한테 받을 구조를 그냥 한 예를 들면 10명 정도로 줄여가지고 대표자 뭐 이제 예를 들면 뭐냐 우리가 보통 많이 할 때는 뭐 이렇게 입주 대표 회장 뭐 동대표 이런 사람들이 보통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해야지 이게 호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10명을 딱 넣어가지고 월 100만 원 받을 걸 월 10만 원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재판은 좀 더 빨리 송달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으니까요. 빨리 마칠 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 90명한테 대한 시효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머지 90명에 대해서는 소재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재판이 만약에 우리가 10명 상대로 재판해가지고 한 2년에 걸쳐서 마쳤다. 그러면은 이제 그 2년 동안에 나머지 90명은 소멸시효가 다 과거치는 점점 또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각오하시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피고를 많이 잡을수록 송달료도 부담이 크고 송달 다 돼야 재판 날짜를 잡아줘요. 다. 그렇다 그러면 1600만 원, 1600명 상대로 소송을 날리게 되면 언제 그게 다 받겠어요, 그를.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 상대로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내가 이게 그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대표자 몇 사람만 그렇게 소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